이슈 토크입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이 볼라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현호 교수,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고에서 이 볼라드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서 이 볼라드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텐데 어떤 시설물인지 좀 설치 기준이나 규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가드레일이나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가드레일은 다 아시다시피 중앙에 분리대에 설치를 해서 다른 차량들이 돌진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 볼라드 역시 실은 마찬가지로 2차 사고 났을 때 이제 보도나 횡단보도로 돌진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어해주는 그런 부분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볼라드 같은 경우 이제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법률에 있어요. 그래서 볼라드 설치 기준이 이제 별도로 마련이 돼 있는데 이제 밝은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 누구나 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행자 이제 안전을 고려한 그 기준이 이제 한 80에서 100cm 정도 높이가 되고요. 네. 지름은 한 10에서 20cm.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것 때문에 좀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근에 반드시 한 30cm 정도 되는 점자 블럭이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편의 증진에 따라서 이제 설치가 됐는데 종류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고정용 볼라드랑 이제 충격 흡수용 볼라드가 있는데 이제 고정용은 이제 앵커 같은 경우로 이제 아스팔트에 깊게 박아가지고선 이제 아예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 이제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앵커랑 이 아스팔트랑 이 잡고 있는 게 약하다 보니까 뽑혀서 이제 돌진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충격 흡수용 볼라드는 이제 충격을 받으면은 휘어졌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휘어지기 때문에 뽑히진 않는데, 다만 이제 차량의 속도가 빠르면 이제 막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사실 과거에는 이 네. 볼라드에 사람들이 부딪혀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오히려 다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볼라드 강도가 너무 약하다 이런 의견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과거와는 반대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볼라드는 한 100년 전에 항구에 배를 이렇게 매기 위해서 생긴 그런 말뚝 형태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940년 이후부터는 차량과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충돌 시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보행자 안전과 그리고 차량의 충돌 때 이런 그 모든 흡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설치 방법의 제작은 다 다르고요. 예. 다만 이제 일본의 경우는 1940년, 50년대 굉장히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볼라드에 대한 것이 강화됐고요. 우리 한국은 이제 70년대 교통안전 시설이 많이 증가되면서 볼라드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네. 설치 기준이 아무래도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근래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네. 다만 이제 이 올 때 강도 약하다는 그런 지적은 각 회사마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기준을 규정받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특히 도로교통공단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교량 등의 교통취약지역 그리고 교차로 이렇게 곡각 지점에 이런 데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예산이 1년에 한 12억 정도 이렇게 예산 잡혀 있으면 모든 곳을 설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는 것, 볼라드 설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산시의 예산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늘리게 되면 이런 볼라드의 재질도 강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볼라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게 볼라드가 이제 2009년에는요 설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볼라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산만 해도 이제 자기 지역 특색에 맞게 무슨 조개 모양의 볼라드를 대리석으로 만들기도 하고, 예. 자기 특성에 맞는 나츠만한 볼라드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행자들한테는 오히려 그 위험 요소가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그래도 보이지만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취객 같은 경우는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은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 더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네. 이제 2009년 이후로다가
이제 교통약자 증진 관련된 법률이 생기면서 네.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보행자를 위한 이 볼라드의 기준을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근데 볼라드는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횡단보도에서 이제 설치를 해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이게 보시면 뿌리채 이제 뽑히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볼라드 2개가 뿌리채 뽑혀가지고선 이 횡단보도 인근을 이제 널브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그 운전자분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었어요. 네. 당시 그 사고 현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이분이 볼라드를 이제 들이받는 사고였거든요. 네. 당시 이미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속도를 좀 더 낸 거기 때문에 뭐 많이 빨라봤자 한 3-40km 정도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볼라드 기준을 보면은 그 재질이 고무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행자가 부딪히면은 이제 딱딱하지 않아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래서 고무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그 이동 편의 증진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속도가 빠른 차가 보도로 질주를 했을 때는 막을 필요 없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약간의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논의가 들어요. 좀 더 되어야 예. 되겠네요. 이게 법 자체가 이제 보행자를 위주로다가 볼란트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약한 재질로 만든 건데 재질은 약하게 만들어도 이게 버텨낼 수 있는 거는 자동차가 돌진을 해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에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 볼라드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볼라드의 설치에 대한 상태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2016년부터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전국적으로 볼라드의 설치에 미비한 조건 불량 제품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밝혀졌고요. 네. 그중에서 부산이 제일 높은 50% 정도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지금 2018년 이후는요 강화돼서 부산에서 굉장히 많은 불량 볼라드가 정비됐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요즘은 근래 나온 게 시각 장애인들, 교통약자에 대한 볼라드 설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고요. 근래 보시면 교차로에 보도하고 연결되는 횡단보도에 연결된 곳에 전부 다 볼라드 다 설치합니다. 네. 그 설치할 때 볼라드 자체의 문제보다는 볼라드를 이렇게 심는데 소위 말하면 앵카를 박는데 네. 이런 부분을 그 허술하게 해서 이게 떨어지 나갑니다. 받칠 경우에 네, 네. 속도가 차량 속도 한 70km 이상이면 그 충격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볼라드 자체는 탄력이 있어 고무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자체가 뿌리채 뽑히니까 네. 역할을 다 못하는 그게 있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에 계속적으로 이 철거하고 그다음에 새로 보완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네. 부산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다만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2018년 5월 달부터 굉장히 정비를 많이 했지만은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올해부터도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다만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네. 관리 문제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다 뭐 지나가는 사람들 발로도 차고요. 또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그 밤에 뭐 아주 나쁜 행동들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시로 하면서 불량 부분은 제때제때 수정해주고 교체해 준 것이 바람직한데 네.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산 부족도 아무래도 있겠고 네. 그리고 볼라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앵커를 박는 과정에서의 좀 관리 부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검증받은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인부들이 이제 예.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거 하고 나서는 꼭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네, 사실 네. 확인이라 하는 것도 진짜 박혀봐야지도 아는 경우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데요. 네. 사실 자꾸 이런 좀 뭐 안전시설 강도가 약하거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또 이런 조금 허술한 관리 이런 것 네.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작년 3월 말에 23일인가 이렇게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현장 조사를 나갔었거든요. 네. 그때 지금은 자수영교라는 제3호교 네. 거기에 우회전하는 작은 차량이 소형 차량이 전체 좌회전 받아 오는 차량에 살짝 받치면서 놀래서 핸들을 틀다 보니까 횡단보도 쪽에 그때는 볼라드가 없어 글로 해서 그 교량에 난간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예. 그 완전
그 수영강 깊이가 한 3.5m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들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심폐소생을 하고 했는데 예. 그 당시 인사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확인을 못 해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이후에는 교차로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는 볼라드를 다 재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없는데 일반적인 그 보행 공간에는 가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지금 뭐 마린시나 센텀 특히 해운대구는 많이 네. 이제 보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 정 말해서 요즘은 5030 이런 정책을 네, 하죠, 그죠? 그렇죠. 그런 이면도로 이런 데도 애들이 스쿨 중 이런 데 나올 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예. 아이들이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이런 거 전담하는 부서가 이제 부산시에 한정된 부서가 있고 또 시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점검 인원들을 더 늘릴 필요도 있고요. 또 전문가들을 같이 이용해서 특히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부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전문가들하고 나서 이거를 한번 점검하고 또 사진을 찍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이게 탄력되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교통 전문가들이 보다 더 많은 네. 노력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부산시에서 보통 그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겠다, 보행자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이런 부분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좀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차로 사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타스를 통해서 사고 다발적들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타스에 의하면은 거의 대부분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쪽 중심으로다가 지금 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생기는 횡단보도에 전부 다 블라들 다 설치를 해가지고 뭐 돌진하거나 이런 사고를 많이 막고 있는데 네. 이 교차로에서 그 사고가 좀 많이 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이 교차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그 차량뿐만 아니고 이제 보행자도 많이 교차로 밀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 확률이 아주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시설물도 이 교차로에 다른 도로보다 더 많이 있어요. 네. 뭐 신호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유턴구역 같은 경우는 유도 표지판도 별도로 달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운전자분들이 거의 신호에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신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신호에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교차로에서 속도를 좀 높이는 편이에요. 네. 원래는 교차로 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네. 녹색 신호에 자기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속도를 올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근데 보행자들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호가 녹색 전멸등이면은 이제 시간이 뭐 5초, 3초밖에 안 남았으면은 네. 다음에 건너가야 되는데 대부분 뛰는 걸 선택을 그렇죠. 하세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많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고도 당시 이게 운전자분을 보면 이제 좌회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 운전자분이 다른 차량들이 좌회전을 다 하고 나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가야 된다고 이제 술을 드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이 이제 피해서 가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교차로에서 충돌 지점이 많은데 운전자분들은 기다리지 않고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차를 보내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걸 선택하지 못하는 게 실은 사고의 가장 주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공단에서도 요 교차로 사고에 대해서는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교차로에선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조차도 녹색불에 약간 띄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기다렸다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강한 그 특별법이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넘어갔습니다. 다 돼가고 있네요. 최근에 이제 다시 해운대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진짜 법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부산에 좀 음주운전이 나아졌죠. 많이 나아졌죠. 예전에 음주운전보다는 30% 정도 이렇게 적발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특히 야간 부분에. 근데 숙취로에서 오전 출근 시간대에 많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은 매일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 술을 많이 드시진 않거든요. 네. 요즘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드시다 보면 많이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랜만에 드시니까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이나 토요일 아침 네. 뭐 예를 들어 운동한다든지 그러면 급히 일찍 가야 된다 할 경우에 그때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진짜 이상한 것이 이렇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다만 외국의 경우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네. 단속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요. 예.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은 굉장히 강화됐지만 다만 이렇게 음주운전을 이렇게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주방대, 운전 형식을 바꿔야 됩니다. 적발 건수 28% 정도 줄었지만은 또 사고는 중환 사고는 6%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네. 평소에 이제 부산 지역의 분들이 해양성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운전 습관이 조금 가지고 그죠. 그렇죠. 남한테 지기를 싫어합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게 하면 끝까지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번에 사고도 전날 한 잔 드시면서 집에 가서 새벽 2시까지 네. 뭐 소주를 한 병 더, 2병 더 이래 드셨다는데 보통 우리들이 음주 측정할 때 위드마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보통 소주 한 병 드시면 4시간 넘어 5시간 사이에 사람마다 체중마다 좀 다릅니다. 네. 60kg 정도 되면 한 5시간 정도는 조금 잠을 자야 됩니다. 2병 드시면 10시간 정도 쉬어야 되고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히 바쁘지요, 그죠? 일을 많이 하는데 한 네. 서너 시간 자고 새벽에 2~3시간이면 아침에 7시 출근하려면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잡니다. 아직도 술이 안 깬 상태, 네. 또 혀도 꼬리진 상태, 그리고 교차로에 가면 특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교차로관을 내가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또 괜히 걸리가 있다가 뭐 경찰이 지나가다가 단속하게 된다. 이런 거 있고요. 그렇죠. 이런 급한 이런 성격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다만 이 음주운전은 살아있는 병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식을 바꿔야 된다.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 30% 정도 줄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윤창호법 설명을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윤창호법은 기존에 그 사망사고가 났을 때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주는 거였는데요. 네. 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유는 3년 이상 그다음에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형량으로 형량이 좀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형사처벌도 예전에 300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삼진아웃 제도는 2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3번 단속이 되면은 무조건 면허가 취소가 되고 응시 제한 기간이 2년이었는데 네. 지금 2번 이상 단속이 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가 되고 결격은 2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두 번째 단속될 경우에는 형사처분도 100만 원대가 아닌 1000만 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형사처분에 대한 기준은 꽤 많이 강화가 됐어요. 하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사망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는 3년 이상의 형이 받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음주운전을 교통사고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도주로 사고가 나면은 5년 이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5년 이상 또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걸 살인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도주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살인사고처럼 처벌을 내리는데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교통사고를 인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마련될 때도 이 반쪽짜리라는 법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났을 때 5년형부터 시작이 돼야지만 네. 제대로 된 이 음주운전 사고를 다룰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운전자분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거든요.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는 운전자분들이 이게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선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을 때는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작은 첫 번째로 이번에 발의됐던 이 사망사고 났을 때 형량이 줄었던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음주로다가 단속이 되면요 실은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이게 의무교육이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면은 교육을 안 받으셔도 되거든요. 네. 애시당초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음주로 처음 단속이 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의무교육 대상자로 만들어준다면은 네. 그럼 정죄가 풀리지 않도록 해준다면은 처음부터 교육생분들이 이게 음주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데 돈 6만 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육 안 받고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재발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의무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거, 제대로 된 의무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또 다른 또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차적으로다가 음주 단속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뿐만 아니고 실은 상담실 교육으로 진행이 돼서 이분들의 음주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운전이 아니고 이 음주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에서만 음주 사고로 인한 큰 좀 이슈를 알리는 그런 사고들이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좀 음주운전 도시라는 오명을 갖지 않도록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음주운전 절대 하시지 말아야겠고요. 오늘 이슈 토크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